여기가 좀 그런가? 괜찮다고 이 정도면? 그러면 저기 국가가 말고도 누가 막 화폐를 찍어내나 봐요. 찍어내요. 자, 누가 찍어낼까요? 민간에서 찍어내요. 자, 요즘 대표적인 게 코인이죠. 비트코인. 자, 코인들 많죠. 가상화폐. 자, 가상화폐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화폐 역할을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어때요? 화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시중에 금이 넘쳐나면 어떻게 돼요? 로마처럼 어떻게 돼요? 망해요. 물가가 겁나게 올라요. 자,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건 어떻게 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해요? 고공행진한다는 소리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왜? 필요한 물자 대비, 물자와 서비스 대비 어떻게 해요? 통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섬이 있어요. 어떤 섬이 있는데 어때? 100명이 살고 있어요. 그 100명들은 각각 자기의 그 생산품이 틀려요. 그 섬에, 아일랜드 섬에는. 그리고 서로 간에 필요한 물품을 갖다가 교환을 하기 위해서 화폐라는 게 있어요. 그 1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0명 분에 어떻게 해요? 100명이 쓸 수 있는 화폐가 있는 게 적당해요. 그래서 100명이 있는 섬에는 100만큼의 화폐가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섬에서 사람들이 이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명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화폐는 어떤가요? 그대로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물가는 정확히 10배까지 뛰어 오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100명이 있는 섬에 100명의 화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섬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더 발행해서 어떻게 해요? 1000개만큼을 찍어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100명이 있는 섬에 예전에는 100만큼 화폐를 찍어냈는데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1000만큼 찍어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연하죠? 화폐 가치가 어떻게 해요? 필요 이상으로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모든 물건 가격이 10배 이상으로 뛰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이거를 왜 설명을 하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잠깐만. 이걸 설명하기 전에 나폴레옹부터 가야 하나? 자, 시저 때부터 이렇게 있었고, 자, 나폴레옹 때로 한번 갈게요. 자, 나폴레옹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나폴레옹 때 시저하고 비슷한 일이 이제 생겨요. 자,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저기 전쟁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나폴레옹.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중 은행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빌려요. 이게 아마 사서에는 제대로 안 박혔을 거예요. 이게 다큐멘터리에는 그 뉘앙스가 나와요.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돈이 금이죠. 금화. 자, 그 돈을 빌려야 돼, 금을. 그러면 금을 누구한테 빌려야 돼요? 은행들한테 가서 빌려. 빵크한테 가서 빌려야 돼요. 근데 빵크가 빌려주나요? 안 빌려줘요. 못 믿고. 전쟁 가서 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기 다 그 뛸 거 알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요?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미략을 해요. 이게 사서에는 안 나와 있을 거야, 아마. 나폴레옹이 미략을 해요. 뭘 미략을 하냐면, 땅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 돈을 빌려줘요. 굉장히 높은 이자를.
만약에 저기 전쟁을 이겨서 하게 되면 이자를 받아서 좋고, 이겨도 좋고 져도 좋고. 솔직히 그 당시에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지는 걸 원했어요. 왜? 얘네들은 원금과 이자를 나폴레옹이 전쟁에 승리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보다 담보금을 갖다가 거저 먹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이 패한 이유예요. 사람들 잘 옛날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잘 이게 사서의 기록이 안 돼서 그걸 잘 표현을 못했더라고요. 제가 나폴레옹도 경험해봤고, 그 당시에 이걸 갖다가 누가 그걸 주관하냐면 나폴레옹 부인이 누구죠? 조세핀이 이걸 갖다가 고안을 해내요. 왜? 전쟁을 하려면, 정복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해. 돈을 조달을 해야 돼. 어디로부터 조달해야 돼? 은행으로부터 조달을 해야 돼. 그래 어떻게 국채를 발행해서 은행에다 팔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은행은 바보가 아니죠. 만약에 제가 나폴레옹이 뛰어먹거나 도망가거나 전쟁에 피하면 자기 원금 다 날려. 너무 뻔하잖아. 그러면 담보물을 제시를 하라고 해요. 그래 그 당시에 나폴레옹 쪽에서 은행에다가 금을 빌려 받는 조건으로 담보를 한 게 뭐냐? 프랑스의 땅이에요. 프랑스에 소유가 없는 땅들이 많아요. 국유지라고죠, 일명. 자, 소유지가, 이런 도시 같은 소유지가 있지만 산 같은 데는 나라 땅이에요. 그죠? 왕실 땅이에요. 이런 산이나 이런 나대지 같은 대부분 땅은 왕실 땅이에요. 그냥 그 당시 어떻게 해요? 왕실이 이렇게 됐죠. 그 땅이 누구 거예요? 나폴레옹 이쪽 정권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보통 이게 왕정국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제를 인정을 하되 소유물이 안 되는 땅은 다 왕의 땅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조선도 똑같아요. 우리 조선에 태백산이나 대부분은 어떻게 사람이 안 살아요. 자, 90% 이상은 사람이 안 살아요. 그거에 대한 소유하는 사람이 없죠. 자,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조선 왕실의 땅이에요. 조선 왕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왕정국가의 특징이에요. 자, 일반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소유한 땅은 어떻게 다 왕 거야. 자, 그 당시에 프랑스 왕정이라는 이 나라가 무너지면서 뭐가 들어서나요? 나폴레옹 그 정부가 들어서죠. 그러면 그 프랑스에 있는 뭐든 거기도 똑같아. 90% 이상의 땅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국가 소유였어요. 왕실의 소유였어요. 자, 이 왕실의 소유가 누구한테 넘어갔나요? 나폴레옹 정권한테 넘어가요. 근데 앞으로 정복전쟁을 해야 돼. 근데 돈을 빌리는데 어떻게 해요? 안 빌려줘. 은행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은행들이 그래서 제시를 뭘 하냐면 담보 하나 잡히셔. 그 담보가 뭐냐? 예전 프랑스 왕실 땅이에요. 자, 프랑스의 대부분 90% 이상 땅이 다 누구 땅이에요? 왕실 땅이에요. 자, 소유를 해줄 수 있는 게 문서상을 해준 거는 극히 일부예요. 도시나 사람들이 사는 농지나 여기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왕실 땅이에요. 자, 그 왕실 땅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줘요. 누가? 유럽의 전역에 있는 은행들이 나폴레옹한테. 그 나폴레옹은 그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기와 군인들 월급을 줘서 어떻게 해요? 정복전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유럽의 은행들이 보니까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강제로 금 같은 걸 뺏어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거로 해서 자기의 원금과 이자를 낼 게 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의 은행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럽의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작전에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이 돈을 못 갚게. 우리한테 빌려간 유럽의 전역에 있던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빌려간 돈을 못 갚게 어떻게 해요? 작전을 펼쳐요. 그 방법은 하나예요. 나폴레옹이 돈을 못 갚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패하면 돈을 못 갚아요. 그럼 돈을 못 갚으면 뭐게요? 고스란히 프랑스에 있던 그 담보물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은행들 소유로 헐값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은행들이. 그 프랑스의 그 땅, 아니 그게 국민들 땅이지 지대들 땅인가? 왜 나폴레옹? 제가 말했잖아요. 그 전에가 왕정국가였다고. 왕정국가는
일반 90% 이상 땅이 다 왕실 땅이에요. 왕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나폴레옹 정부의 소유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유럽 전역에 있던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저 땅이 탐이 나는 거야. 헐값에 저걸 먹을 수 있는 기회야. 그래서 나폴레옹이 패배하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패배하게끔 뒤에서 민물 작업을 해요. 어떻게 냐? 간단해요. 나폴레옹에 있는 군 진영에 있는 것 같은 방해를 하고, 글자 같은 것도 방해를 하고, 그 당시에 영국이나 프로이센 다른 적국 국가들의 어떻게 해요? 군대를 갖다가 지원을 해줬죠. 정보도 대줘. 그리고 북쪽에다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들의 영국 대표가 영국이에요. 얘들이 세계 유럽 은행들이 얘네들이 이제 짜고 치고 같이 가요. 영국에 있는 총리와 왕실 이쪽에 가가지고 나폴레옹이 여기 넘어와서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다. 왕실 쟤네들 봐봐, 프랑스 왕실 다 모가지 땡깡했다. 니들 땡깡하세요. 너희들 정보가 나오면 니들 땡깡된다. 그럼 니들 이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영국 니들한테 돈 빌려줄 테니까 너희들 이거로 해서 어떻게 돈 빌려가지고 우리한테 이자 내고 어떻게 군대를 더 증편하고 무기를 더 사라.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선 그 당시 어떻게 오마이 땡큐죠.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영국도 똑같아. 땅을 담보로 해서 저걸 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프랑스가 이기나 영국이 이기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 근데 나중에 이게 프랑스 쪽이 수익률이 더 높아. 쉽게 말해서 담보가 똑같은 금액을 주는데 영국은 담보가 이만큼, 예를 들어 100만 원치를 빌려줬는데 영국은 담보가 이만해. 근데 프랑스는 담보가 요만해. 자, 얘가 돈을 못 갚을 때 이 담보가 우리한테 떨어져. 그럼 프랑스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패해야 어떻게 해요? 이 담보물이 넘어오겠죠?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이게 자본주의가 옛날 신민혁명 때 나폴레옹의 그 정복전쟁 때 이때 맞물려서 같이 태동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경제학자들 모르고 역사학자들 모르는 이제 비밀이 있어요. 자, 이제 그 비밀 얘기를 이제부터 이제 할까요?